2019년과 2025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는 185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생파산연구소 이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와 압류 금지 금액 상향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첫 번째, 생계비 계좌가 새로 생깁니다.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좌에는 월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요. 이 돈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라고 올해 초에 설명드렸던 제도인데요.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두 번째, 압류 금지 금액이 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러 항목의 압류 금지 금액이 모두 상향되는데요. 첫 번째로 압류 금지 생계비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이 되거든요. 같은 취지로 압류 금지 급여 채권의 최저 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상향이 되고요. 만기 계약 환급금의 일부인 150만 원이 250만 원까지 상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압류금지 생계비와 통장 잔액의 보호금액이 250만 원으로 오른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그럼 지금도 월 185만 원까지는 보호된다면서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직접 겪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현재도 법으로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A씨가 국민은행에 100만 원, 신한은행에 150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두 은행 모두 일단 돈을 뺄 수 없도록 출금을 중지합니다. 각 은행은 A씨가 다른 은행에 얼마나 예금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100만 원, 150만 원 더해서 250만 원이 있는 경우에도 185만 원이 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이 이름도 어려운 걸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알아도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 가고 뭐 이걸 결정을 기다리고 이런 시간에 생계는 그대로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압류 금액이 또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차 비용에 수십만 원이 들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실제로요, 2023년 한 해에만 이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무려 2만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55건인데요. 매일 55명이 이 제도가 미비해서 이런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해왔다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절차를 그나마라도 아는 사람은 이걸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은 더욱 그렇겠죠. 자, 이게 법원에 신청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류 준비 시간도 그렇지만 보통 결정까지 몇 주가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그 빠듯한 월세는 어떻게 내고 공과금을 어떻게 낼까요? 게다가 압류금지 금액이 2019년에 185만 원으로 개정된 후에 지금 6년이 지났거든요. 2019년과 2025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는 185만 원으로 현실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월세만 해도 최소 50만 원, 막 70만 원 이렇게 높고 식비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만 원, 40만 원 드는 것도 우습잖아요. 계산해 보면 185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압류 금지 생계비와 통장 잔액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65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한 달에 6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아이 학원비를 낼 수도 있고 월세를 낼 수도 있고 식비를 감당할 수도 있는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여 압류도 제가 25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부여 설명을 드리면 원래 급여 중에서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월 185만 원이었거든요. 급여는 원래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까지, 뭐 600만 원이면 300만 원까지 이렇게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5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 보장액을 정해두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월급이 200만 원인데 이거를 100만 원까지 압류하면 생계가 안 되니까요. 그 최저 금액이 원래 185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25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월급이 5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사망보험금이 1,500만 원까지 상향이 된다고 했는데요. 압류할 수 없는 그 사망보험금의 한도가 1,500만 원까지 올라갔고 만기해약 환급금에 대한 부분도 185만 원까지가 원래 압류금지였는데 250만 원까지 똑같이 올라갔다는 점을 또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선점인데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미 2024년도에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국세, 지방세 찬합했을 때 개인한테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까지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185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250만 원까지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대폭 개선이 되었는데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에는 한 달간 누적 입금 한도가 있어요. 예치 한도가 250만 원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체 한도가 250만 원이라는 건 다 알겠죠. 300만 원을 이체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달간 누적 입금 한도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 제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만 원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걸 한 달 동안 반복하면 사실상 250만 원의 한도 계좌가 아니죠. 그래서 무한대로 입출금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계비 보호 취지를 넘어서는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의 누적 합계가 250만 원을 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입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법에서는 생계비 계좌의 예금액이랑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를 합산해서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도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보호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계비 계좌 압류방지 통장에다가 내가 200만 원을 넣어두고 있어요. 근데 다른 은행에 내가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총 3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생계비 계좌 200만 원과 보호되는 생계비 250만 원을 비교하면 50만 원까지 더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0만 원까지는 일반 계좌에 있어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실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생계비 계좌를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는 거예요. 다만 만약에 그 계좌에 250만 원 이상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생계비 예치 한도가 250만 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한 명이 한 계좌만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그러니까 신한은행 하나, 국민은행 하나 이렇게 만들 수는 없고요. 모든 은행을 통틀어서 1인당 한 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정말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의 모든 은행을 포함해서 지방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이런 지방은행들 그리고 특수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다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은행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다 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농협, 수협, 신협 이런 곳까지 우체국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요. 어느 금융기관이든 통장이 개설을 가능한 은행들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 제가 실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압류되기 전에 미리미리 만들어 두세요. 내가 지금은 압류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는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지금 아마 압류 예정인 분들은 스스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압류는 통장이 압류된 후에 통지가 가니까 빚이 있고 좀 연체가 위험이 있고 압류가 들어올 위험이 있다라는 분들은 2026년 2월이 되자마자 일단 생계비 계좌를 먼저 빨리 지정을 해두시는 걸 강력하게 권장을 하겠고요. 두 번째, 이 압류반지 통장을 급여 계좌로도 지정을 하세요. 생계비 계좌를 만들었으면 회사에 얘기해서 월급을 생계비 계좌로 받도록 변경을 하세요. 만약에 회사에서 지정된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의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급여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야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250만 원의 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의 합계를 250만 원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만약에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어떡해요? 250만 원만 생계비로 넣고 나머지를 다른 계좌로 받는 방법을 회사랑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연금퇴직금도 생계비 계좌로 넣어두시는 게 원래 연금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압류가 방지되긴 하는데요. 이게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방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이걸 생계비 계좌로 연결을 해두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다섯 번째, 1인 1계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시액 밀자를 또 확인하셔야 돼요. 생계비 계좌 제도와 250만 원 상향은 2026년 1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185만 원까지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현재는 시행령 개정안 단계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세부적인 것들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압류 방지 통장이 만능이 아니에요. 이 생계비 계좌 안에 당장의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해주긴 하지만요. 빚 자체를 없애주는 건 전혀 아니에요. 빚이 많다면 오히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같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빚을 해결하시는 게 맞다는 점은 정말 귀가 아프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 빚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아서는 안 되겠죠? 밥 먹고 잠자고 출근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왜 채무자만 보호하냐라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빚이 있다고 해서 살아보시를 못할 정도로 몰아붙인다고 없는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은 채권자분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회생파산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